자, 이번에는 10번에서 13번 법률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법률 지문은 나름대로 굉장히 전문적이죠. 전문적이고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되고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죠? 저는 꿈이 변호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시험장에서는 지문을 읽기 전에 빠르게 문제를 한번 훑고 가요. 이렇게 훑을 때 준칙이라는 게 나오고 재량 준칙에 관한 내용, 재량 준칙 여기라고 나와 있죠. 여기 부분을 미친 듯이 파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일치 문제죠. 법령의 요건과 효과, 또 불확정 개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밑줄을 쳐놔야겠다. 즉 뭐다?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를 참고를 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를 참고해서 어디다가 밑줄을 그을 것인지 조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참고를 하면 내가 집중을 해야 될 구간과 버려야 할 구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구성된다. 자, 어떤 요건이 있으면 어떤 효과로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 아니라는 건 뭘까요? 이례적이 아니라는 건 모두 같은 형식으로 무조건 이거면 무조건 이거다 막 이런 식으로 모두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왜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무슨 개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불확정 개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줬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합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요건과 효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불확정 개념에 대한 예시가 드러나 있네요.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됩니다. 손해 액수를 증명을 하면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는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을 증명이 되면은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은 이 금액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뭐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왔네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왔을까요? 계약 위반인 경우, 그 다음에 위약 벌임이 증명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각각 어떻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불확정 개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나온다? 이번엔 경우를 좀 다르게 했네요. 위에는 어떤 경우예요? 위에는 민법이었어요. 왜요? 여기 보면 민법이라고 얘기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행정법령입니다.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되는 특정 내용 중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반대로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행정청에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 여기서는 어디예요? 재량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때는 재량행위일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 재량 준칙에 대해서 11번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이를 재량 준칙이라 합니다. 재량 준칙은 법령은 아니에요. 재량 준칙대로 재량 행사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특정 요건 하에서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이게 무엇이 될 경우? 관행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왜? 평등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건과 불확정 개념, 이번에는 이제 민법에서 그 설명을 해줬어요. 이에 관련된 거. 이번에는 행정법령에 관해서도 설명을 그 다음에 해줬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행정법령과 관련해서 재량 준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개를 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지문을 한번 쭉쭉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 개념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문제들을 풀기 전부터 이런 글을 읽는 연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